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후에에 있는 아주 좋은 리조트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한다고 하면은 단연코 다낭과 호이안 그리고 후에가 대세인 거죠. 다낭과 호이안 후에는 정말 한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주고 있는 최애 여행지인 것 같아요. 호이안과 후에가 세계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경주와 같은 후에를 여행한 사람들이라면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고 굉장히 감탄을 자아냈을 텐데요. 그렇지만 후에가 유적뿐 아니라 천연 온천으로도 유명한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사실 후에는 천연 미네랄 온천이 팡팡 솟아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유적 관광뿐 아니라 온천 관광으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후에 알바 웰리스 리조트예요. 웰빙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퓨전 리조트는 힐링, 자연주의, 오가닉, 그 다음에 스파와 마사지, 그리고 액티비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컨셉이에요. 베트남에는 여러 군데의 퓨전 리조트가 있는데요. 호치민에는 퓨전 사이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랑에는 퓨전 나트랑, 그리고 다낭에는 퓨전 마이어와 퓨전 스위트, 푸꾸옥에 또 퓨전 리조트가 있고요. 알바 웰리스 리조트도 퓨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 여행할 때 퓨전 그룹의 리조트들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지난번 후에 여행 때 묵었던 알바 웰리스 리조트는 정말 가격 대비, 그다음에 시설, 그리고 퀄리티 모두 빠지지 않아서 제가 아주 강추하는 곳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인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온천 리조트라 그런지 컨셉은 일본풍이에요. 객실에 유카타가 있어서 처음엔 일본인이 경영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수련이 만개한 연못과 붉은빛 아치형 다리를 보자니까 몇 년 전 프랑스 지베르니에 있는 모네의 생가에 들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바 웰리스에는 이런 광범위한 규모의 노천 온천이 있어요.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인들이 발견하고 개발했다고 합니다. 계곡을 따라 구불대며 길게 흘러가는 강에서 서로 다른 수온 따라 온천욕을 하는데 오로지 투숙객 전용이라 이 넓은 곳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스케일이 큰 노천 온천을 우리끼리 독차지하고 있다니 이거 레알 실화인가요? 뜨끈뜨끈한 온천 속에 빠져서 조용하게 새소리 들으며 신선한 공기 마시고 있으면 더 이상의 파라다이스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정말이지 베트남에 이렇게 일본도 울고 갈 천연 미네랄 노천 온천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것도 세계 문화유산인 후에 말이죠. 여긴 우리가 묵었던 방갈로예요. 시골집처럼 정답게 느껴지는 심플 미니멀한 디자인.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예기치 못한 반전이 짠 벌어지는데요. 모던함과 클래식함이 적당히 섞인 럭셔리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만족한 미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답니다. 커피 머신에 웰컴 프루까지 이렇게 예쁘게 놓여 있어요. 창밖으로는 전용 가든이 펼쳐져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데크로 나가면 따끈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한잔 하면서 아직 덜 깬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가질 수도 있어요. 널찍한 욕실엔 대나무 그네도 있어요.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여기 앉아서 아이처럼 살포시 몸을 기대고 흔들어 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어른도 재미있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더 좋아할까요? 여긴 조식을 비롯해서 모든 식사를 할 수 있는 메인 레스토랑 마담 차오. 리조트 한가운데 있는 연못가에 있어서 어디서나 쉽게 눈에 띄인답니다. 종류가 완전 많은 건 아니지만 있을 건 다 있어서 아쉬울 게 없는 메뉴 구성이에요. 그리고 후회식 전통 쌀국수도 한번 체험해보세요. 우리가 갔을 때가 10월 말이었는데 날씨가 어찌나 화창한지 실내도 좋지만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테라스에 있는 테이블이 분위기는 더 좋더라고요. 사실 뭔들 안 좋겠어요. 여긴 스파센터. 퓨전 리조트의 가장 큰 특징인 무료로 스파를 받을 수 있는 스파센터예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알바 리조트에서는 방갈로 투숙객에게는 1인 1일 2번씩 마사지가 무료랍니다. 2박을 묵으면 모두 4번의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 3일을 묵으면 무료 모두 6번이 공짜라는 것.
이런 리조트 보셨나요? 제가 왜 퓨전 리조트라고만 하면 무조건 달려가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진정한 힐링은 쾌적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마사지 받을 때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루 2번의 무료 마사지의 유혹은 그 어느 것보다 더 강한 거겠죠. 단, 객실을 예약할 때 스파 온천 패키지로 예약을 하세요. 가격은 그렇게 많이 차이지지는 않더라고요. 온리 객실만 예약하면은 무료 스파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예약을 하실 때 참고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하든지 가족과 함께 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료 액티비티로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심장이 쫄깃해지는 짚라인도 있고요. 후덜덜하지만 멈출 수 없는 매력에 빠지고야만은 약 6m에서 펼쳐지는 하이와이어가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무료랍니다. 저는 이틀 동안 묵었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2번이나 짚라인하고 하이와이어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와 함께 간 친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짚라인을 타는 거라고 하면서 그 흥분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땀을 흘리며 액티비티를 하고 나선 시원한 수영장에서 더워진 몸을 식히며 시간 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영 산매경에 빠져버리기. 아참, 아침마다 무료 요가도 절대 잊지 마세요.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리조트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도 2박 3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올데이 브레이퍼스트여가지고 맛있는 조식을 또 느긋하게 원하는 시간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요. 방갈로 앞에는 무료 자전거가 다 있어서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았어요. 오후에는 짚라인과 하이와이어를 하고 나서 수영도 하고 또 노천 온천도 하고 2번의 마사지도 받고 산책도 하고 나면은 사실은 리조트 밖으로 나갈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 나갈 시간이 없고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 공짜를 다 누리고 싶으니까요. 알바 웰리스 리조트는 후에 중심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는 또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시골 마을이에요. 후에 중심하고 후에 공항에서는 무료 셔틀을 운행한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낭 국제공항을 이용했고요. 리조트 예약을 할 때 픽업 서비스까지 함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낭 공항에서부터 알바 웰리스 리조트까지 유료 픽업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다낭 공항에서부터 후에까지는 자동차로 한 3시간 반 정도 달려갔어요. 값은 그렇게 싸지 않아요. 100불 정도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리조트 왕복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낭 호이안 여행을 하실 때 시간이 좀 넉넉하다면 호이안과 다낭만 볼 게 아니라 바나일도 보고 그리고 후에까지 가서 알바 웰리스 리조트에 묵어보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후에 같은 경우는 유적도 많고 물가도 다낭이나 호이안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낭에서 곧바로 후에만 가서 후에에서 3일이건 5일이건 묵다가 오기도 했답니다. 호이안과 다낭이 한국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것에 비해서 후에에는 한국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좀 덜했어요. 주로 후에는 다낭이나 호이안에서 1일 투어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다낭이나 호이안 여행을 한번 하셨던 분들이라면 후에만 한 이틀이나 3일 여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후에에 있는 알바 웰리스 리조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베트남 후에 여행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